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오준묵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방세가 더 제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엄선하고 더 공부해서 본 방송 보시거나 저희 세미나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이나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처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구도심 지역들이요,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품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 시간에 서울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쪽에 관심이 많다가 서울의 재건축 규제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타운이 예전보다 더 각광을 받는 이유가 새로운 신도시, 서울의 중심 지역의 신도시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서울의 뉴타운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영상, 저희가 준비하신 영상 보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권에 재건축이 있다면 비강남권에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 뉴타운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서울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시범 뉴타운 사업과 2차, 3차 뉴타운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시범 뉴타운으로 은평, 기름, 왕십리 3개 구역을 지정했고 이후로 불량 노후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2차, 3차에 걸쳐 35개 뉴타운 사업지구가 지정됐는데요. 사업이 빨랐던 은평, 기름, 왕십리 뉴타운은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뉴타운, 대단위 재개발은 신흥 주거타운, 가격 상승이란 등식도 성립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모든 뉴타운 사업이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각 뉴타운 안 여러 정비구역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역 지정이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뉴타운 추가 지정은 전무한 상태이며 기존 지정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 추진 중인 뉴타운은 희소성을 갖게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 방부권 지도를 바꿔놓은 서울 뉴타운 사업,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영상에 나오시듯이 서울이 2002년부터 1기 뉴타운부터 3기 뉴타운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너무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몇 년 사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후에 중대형 공급도 많고 또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2014년까지 뉴타운 투자하신 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이 자치구가 총 25개 구가 있고요. 뉴타운이 총 26개가 지정됐습니다. 1, 2, 3차 해서 지금 현재 창신 숭인 뉴타운은 전면적으로 해제됐고요. 현재 나머지 뉴타운 25개는 지금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구역별로 또 중간중간 해제되고 있지만 현재는 대다수 지방의 3분지 정도는 새로운 구역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늘어나고요. 또 결국은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할 부분이 현재 뉴타운 재개발 쪽으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택지 쪽에 관심 있던 분들이 뉴타운 쪽에 앞으로 더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재정비 촉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뉴타운보다 좀 더 광이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 하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뉴타운보다 좀 더 사업성 또 넓은 지역의 상업지까지 이렇게 포함된 그런 곳이고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서도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거 비율을 한 90%까지 늘려갖고 사업성을 더 배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했듯이 뉴타운이나 재정비 촉진지구에 관심이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시동하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007, 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서울이 2014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재개발 지역,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그간 투자 세력이 투기화돼 갖고 여러 가지 병폐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름이나 여러 가지 일기 신도시 뉴타운 쪽에
이분양 물량도 있었고요. 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갈망 또 투자 요새 자체가 많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새롭게 이렇게 관심 아니면 해제나 취소된 곳까지도 다시 사업성이 있어서 결국 다시 이렇게 정비 사업이 지구 신청 이후에 지지부진했던 곳이죠. 금호 20일 같은 경우도 구역 지정 신청이 곧 들어가서 올 안에 확정되지 않겠나라고 보겠고요. 아현 1구역입니다. 아현 전체가 워낙 도심지에 가까이 있고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현 1구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동소유 문제나 아니면 또 지분관계 문제 또 지방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아현 뉴타운이나 아니면 북아현 뉴타운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약 2배 이상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한 사업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올해 내 구역 지정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그 고민도 있을 겁니다. 공유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세대수 자체가 또 생각보다 일반 분양 물량이 적으면은 투자 수익이 적지 않나라는데 워낙 서울에 요지에 있습니다. 도심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도 저평가 받은 시점에 투자하시면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전농구 구역이죠. 청량리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전농 답심리 지역도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특히 사업성 아니겠습니까? 투자하셔갖고 아파트 분양가나 아니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투자하신 분들은 그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농구구역 같은 경우도 세대수를 줄여갖고 998세대 구역 지정을 이제 재신청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세대수는 홀딩된 건 아닙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성에 따라서 약간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일단 998세대 이렇게 구역 지정 재신청 들어갔다. 그만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장이 14구역이죠. 장이 14구역 같은 경우도 그 일몰제 적용될 순간에 일몰제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단계별로 그 해당되는 2년이나 3년 기간이 넘어오면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일몰제 적용돼서 취소시키거나 아니면 조합원들의 한 20% 이상 반대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해제했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곳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이죠. 작년 11월 같은 경우 다시 그 구역 지정 그대로 유지하자. 그래서 지금 시공사도 선정돼 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올해 안에 사업 시행 인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지정 다시 유지되는 순간에 프리미엄이 한 1억 이상 올라갔듯이 그만큼 서울 전체적인 뉴타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증산, 수색 증산이죠. 수색 증산 뉴타운 중에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도 일단 일몰제가 적용돼 갖고 지금 소송에서도 좀 조합원한테 불리한 부분으로 소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곳 같은 경우도 수색 증산 뉴타운 전체가 가격도 올라가고요. 또 수색 증산 그 철도 부분 같은 경우가 DMC 포함해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있으면은 해제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조합원들이 구역 지정 재신청까지 가능한 지역 중에 하나인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제시동 거는 단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서울에 취소되거나 구역 지정 해제된 데 같은데도 다시 신청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 사업성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너무 부동산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울의 아파트는 공급될 요소가 한계가 있습니다. 중장기 현재는 여러 가지 규제나 대출 문제기 때문에 힘들지만 규제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없으면 앞으로 4, 5년 뒤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서울의 아파트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제가 자꾸 뉴타운 말씀드리는 이유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단 서울시에서 일몰제 적용해서 2011년부터 현 시장께서 약 절반 이상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제된 곳이 주로 이제 그 분란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지만 입주한 아파트가 예전에 분양가 대비해서 약 한 2배 이상 올라갔죠. 또 서울시에서 분란 있고 그런 데를 해제시키다 보니까 지금 살아남은 곳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사업성도 돼 있고요. 또한 그만큼 조합원들의 어떤 싸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래 대단지 큰 아파트가 들어올 곳은 이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결국은
사업성 극대 아니겠습니까? 뉴타운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보통 2배 이상 한 몇 년 사이에 올라갔습니다. 강남권도 많이 올라갔지만 뉴타운 같은 데는 예전에 소액으로 투자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해갖고 소액 대비 수세 차익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 반세이익이 이쪽이 더 관심이 갖지 않겠나. 그래서 이곳 같은데 그런 상승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도 예전 비해서는 많이 투명성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조합 수뇌부의 어떤 비리 문제, 정비합작의 문제, 또한 또 여러 가지 건설사의 그 자금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 문제 때문에 조합의 사업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담금 같은 경우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잘 알고 계시고요. 또한 서울시에서도 인허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철저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 제도까지 이렇게 도입되면은 그만큼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간에 안 좋았던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좀 더 조합의 투명성이 많이 배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현황 도로라 하죠. 예전에 그 사도로라 합니다. 공부상에는 도로로 이렇게 잡히지 않지만 일단 주민들이 몇십 년간 다는 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조합에 무상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합의 그 수익이 배가 돼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뉴타운 가만히 보시면은 그 도심지 인접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집이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철도나 여러 가지 교통 문제 또 학군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편의시설도 들어올 거고요. 또한 주변에 여러 가지 사대문 근처에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저 아파트 투자는 직주 근접, 지금 이 부분이 직주 근접 아닙니까? 직주 근접 위치이기 때문에 뉴타운의 가치는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 정부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은 원주민 정책 포함해 갖고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 좀 더 문화가 있는 거리로 이렇게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투자처는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쪽으로 많이 투자하셔갖고 그간 실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주변 지역이 큰 뉴타운 근처에 도심 재생으로 돼서 이곳이 문화가 있거나 깨끗해지면은 당연히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그 장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재건축 규제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안전진단 통과도 어렵죠. 또한 추가이익 환수제 문제가 재건축에는 적용됩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 쪽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서울의 마곡일의 다음으로 택지 조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큰 아파트 단지가 공급될 곳은 뉴타운 쪽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뉴타운 전망은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해제 구역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장위 같은 데도 15개 중에 한 6개 정도인데 다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빠진 곳이 작고요. 한 10,000세대에서 한 15,000세대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이 뉴타운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당연히 조합원은 현물 출자하는 겁니다. 조합원들은 건물과 토지를 투자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일반 분양보다도 유리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뉴타운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시면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겠나 보겠고요. 작년 12월 11일이죠. 청약 자체가 무주택자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뉴타운의 사업 시행 초기에 일부러 조합원이 갖고 있는 매물을 사시면은 서울의 우량 지역에 선제적으로 아파트를 받을 권한이 생길 수 있는 예상 지역에 미리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뉴타운 근처에 강원대 역사권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용산 개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면은 당연히 대단지 뉴타운의 아파트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간 말씀드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도심 재생 주변 뉴타운 관심을 가지십시오. 가지면 당연히 주변 열악한 환경이 문화가 있고 카페가 생기고 그러면은 대단지 뉴타운 쪽에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보상금이 상당히 지금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개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토지 보상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변에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아파트 될 곳 뉴타운 같은 데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대단지 새 아파트의 선호성대상 갈수록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 관심 가지면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다음 뉴타운의 그 전망 중에 하나가
강남위의 지역 균형 발전이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입주 시점에 희소성이 부각된다. 이 자체가 뉴타운의 그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제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 따라서 저희 세미나나 방송 보시면은 그런 가치 있는 곳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